예, 반갑습니다. 세계 시민 위크에서 제가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주로 하드웨어적인 거, 그러니까 도시 공간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지역이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고민을 가지고 했습니다. 뭐 지속 가능한 것은 이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충분히 갖춰져야 이렇게 되지만은 오늘 그 두 가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 10분 이내로 발표를 해야 이게 좀 저기 될 것 같아서 이미 10분 이상 늦어지기도 해서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공간 두 가지 분야입니다. 우선 뭐 다 알다시피 우리 포항은 철강 산업 도시입니다. 그것을 지속 가능하려고 그러면은 산업이 얼마든지 이 위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로는 그간에 한 가지 주력 산업인 철강 위주로만 되어 있는 것을 이 발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이렇게 버텨줄 수 있는 것. 다리가 3개, 4개면은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수리하는 동안에 버틸 수 있잖아요. 외다리는 수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바꿔나가는 것. 특히 그 중에서도 미래에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첨단 산업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산업 도시다 보니까 공해 도시, 회색 도시 이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 역시 지속 가능한 도시 우리의 정주 여건이 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녹색 생태 도시로 바꿔 나갈 것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우리 도시의 목표입니다. 우선 산업입니다. 그 총장님 방기문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차량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배터리 산업을 우리 지역의 중점적인 산업으로 키워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2016년도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왜 배터리 산업이 더 많냐 하면은 철강 산업이 중후 장대 산업이잖아요. 이렇게 재련 과정을 거치고 이러기 때문에 철강 산업이 배터리 역시 큰 시설을 가지고 이렇게 재련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일정한 그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배터리 산업이 우리하고 맞다 이렇게 보고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 한동대 주변에 가장 큰 우리 에코프로라는 기업을 유치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각종 정부로부터의 어떤 특화단지라든지 특구라든지 이런 걸 지정을 받아가지고 우리 목표는 2030년까지 매출 100조 원까지 또 고용도 15,000명까지 이렇게 보았는데 지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캐즘 상태 또 관세 장벽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충격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지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해결되어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이오 쪽입니다. 한동대에도 바이오 관련 학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포스텍도 바이오 관련된 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장을 시작한 2014년도부터 결국은 우리 이 지역에 산업을 신산업으로 다변화하고 또 다른 도시와 경쟁력을 찾는 것은 R&D 기관을 많이 만들어서 미래에 경쟁력 있는 그러한 산업으로 가야지 과거처럼 그냥 대량 생산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R&D 단지를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오 쪽에 R&D 기관을 여기 다 적지도 못했을 정도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포항이 대학병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의료 부분에서 좀 취약하다고 보고 이거 역시 극복을 해야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포스트에게 의과대학을 만드는 것을 추진을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냥 의과대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울하고 버금가는 의과대학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서울로 가는 의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을 여기에 좀 이렇게 잡아놓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바이오 산업은 의사 과학자를 육성해야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목적으로 의과대학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아직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젠가는 이것이 열린다고 보고 포스트에게 의과대학을 만들면은 연구중심 의과대학을 만들어서 의사 과학자를 육성하면은 그것이 바이오 산업을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그런 그 산업으로 만드는데 그 큰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바이오 산업 역시 우리가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고 여러 가지 클러스터를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것들도 결국은 잘 될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우리 한동대 옆에 있는 기업 혁신파크에도 굉장히 아주 멋진 병원이 들어오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들어오면 이거 역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방기문 총장님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포스트에게 포스코에 수소 환원 제철 사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수소가 여기 없기 때문에 호주나 이런 데서 수소를 가지고 와서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도 하셨는데, 우리는 현재 울진에 있는 원전 중에 많은 우리 전기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송전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상으로 해서 수소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포항으로 가져오면은 이 수소를 활용한 우리 포항 제철이 수소 환원 제철 사업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외에 수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히 연료전지와 관련된 산업은 우리 포항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2035년까지 매출액 1조 원으로 보고 청년 일자리 1,000개 이상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동대 학생들이 또 많이 기여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마이스 산업입니다. 원래 포항은 굉장히 큰 해양 도시입니다. 우리 영일만 이게 동해안에서 가장 큰 만곡을 갖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거든요. 그 중에서 백사장도 제일 길고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인데, 포스코가 들어오면서 이 바다를 메꾸고 해변을 상당수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을 살려서 우리 그 자원으로 하면은 마이스 산업이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잘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포럼 이런 것들도 앞으로 우리 내년도 말에 완공이 되는 우리 포항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여러 세션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국내외 수만 명까지 모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정말 우리나라가 바뀌고 세계를 바꾸는데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이스 산업 역시 포항에 기대되는 그러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전시 컨벤션 센터가 우리 경주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바다에 딱 붙여서 있는 도시는 거의 없습니다. 부산 백스코도 적어도 1km, 1.5km 이상 떨어졌고, 나머지 경주는 뭐 산을 넘어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경주 처음 지을 때 전시 기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전시 컨벤션 센터 역할을 별로 못해요. 컨벤션 역할밖에 못해요. 우리 포항은 만들어지면은 전시 컨벤션 센터를 정말 멋지게 할 수가 있고, 2단계까지 다 완공이 되면은 정말 큰 행사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포항은 이러한 산업 역시 크게 기대될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요거는 작년에 우리가 GGGI 우리 세계 녹색 성장 기구 전 세계에 여러 국제 기구를 만들었지만은
본부가 우리나라에 있는 건 별로 없거든요. 이거는 우리 본부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한동대 출신 중에서도 여기 가서 근무를 하고 아마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많이 하고 또 세계 다른 유엔 기구에도 가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GGGI하고 우리 포항시가 함께해서 세계 녹색 성장 포럼을 올해 처음으로 했었고 앞으로 내년 후내년 점점 키워가서 다보스 포럼처럼 의미 있는 그런 포럼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왜 가능하냐면은 포항이 지금 제철소로 인해서 가장 많은 기후 변화 쪽에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는 도시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한 도시 또 급격하게 산업화시킨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주 선도적으로 이렇게 극복을 해나가는 그러한 그 사례와 함께 이러한 포럼을 열었을 경우에 우리는 다보스 포럼과 같은 큰 포럼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동대에서도 많은 국내외에 관련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시 공간입니다. 도시 공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포항은 불과 한 20-30년 동안의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도시는 수십 년, 수백 년을 두고 발전하고 또 뒤에 보완을 하고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사람이 살 수 있는 정주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살든지 소득 수준이 어떻게 되든지 내 처지가 어떻든지 자기가 주거하는 데도 물론이고 거기에서 조금만 나가면은 나름대로 보람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도시에 사는 것이 편안하고 좋다는 그런 어떤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녹색 생태 도시로 해나가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우리가 그린웨이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어서 나무를 많이 심고 또 숲길을 많이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주요 이 시책으로는 이 도심과 또 바다 쪽과 그 다음에 도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산길 이것 등을 중심으로 해서 둘레길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누구든지 쉽게 찾아가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곳곳에 도시 공간에 잘 안 나오네. 도시 공간에 크고 작은 숲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고령화 갈 때를 대비해서 이동 거리가 짧지 않아도 이러한 그 환경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철길숲만 하더라도 가장 그 선도 사업으로 한 철길숲만 하더라도 한 9.3km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것은 점점 더 크고 작은 것을 늘려나가고 이 길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 전반에 계속 확장시켜 갈 계획입니다. 하루 평균 사람들이 한 3만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우리 이 철길숲 주변으로 연결되는 분들이 저희들이 한번 뽑아보니까 시민들 한 40% 정도는 충분히 몇 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거리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나무도 많이 심고 그 다음에 연간 CO2도 한 계산을 해보니까 88톤 정도가 우리가 조성한 나무 숲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수상은 여기 많이 받았는데 여기 나타낼 수도 없었어요. 그냥 몇 개만 나눴습니다. 요게 지금 요게 이제 아까 주된 철길 숲이고 그 외에 크고 작은 조그마한 숲들을 많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많이 만들고 이거는 큰 숲이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연결시켜서 거의 얼마 안 가면 숲이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해나가는 것을
하고요. 또 물길도 곳곳에 우리가 하천을 이렇게 복개시켜 놨는데 전부 복원을 해서 생태, 수생태계도 함께 복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공단 지역인데 공단 지역도 크고 작은 숲을 만들어서 근로자들이 좀 일하기 위해서만 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조금 뭔가 이렇게 쾌적함을 느끼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바꾸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드렸는 그거네요. 적어도 앞으로 우리 포항이 녹색 성장 부분은 우리가 얘기를 하고 우리가 개최하는 것이 주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의 룰이 될 수 있도록까지 해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포스코와 우리 도시 전반을 그렇게 바꿔나가는 그러한 사례, 또 녹색 성장이라는 용어를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포항 출신 이명박 대통령이 그 용어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 아울러서 녹색 기후기금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인천에 우리나라에 유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녹색 성장하고 우리 포항하고는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실적으로도 굉장히 어울리는 면이 많기 때문에 계속 키워나가도록 할 겁니다. 이건 작년에 올해 5월 달인가 있었던 그 모습들입니다. 이거 끝이네요. 그 외에 이 물리적인 거 이외에 또 그 한동대에서 이미 하고 있지만은 국제 학교라든지 교육도 상당히 경쟁력 있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 혁신 파크 여기에서도 국제 학교가 일정한 규모로 들어오게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10월 중순경에 제가 영국에 국제학교를 구체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출장도 갈 예정입니다. 그건 뭐 거의 올 것 같은데 거기 아마 거기도 그 미션 개통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에 오고 또 시내에 대도시에 가면은 인간은 받았지만은 학교 모양을 띠지 않는 국제학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학교도 몇 개가 유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포항이 다양한 교육을 시키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학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포항은 그러한 면에서 지속 가능한 그런 그 상태를 계속 만들어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세계 시민 위크 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면서 우리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이렇게 다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포용도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은 포항은 그야말로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더 아주 그 지속 가능한 도시를 빨리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UNAI와 한동대 또 한동대 그레이스 스쿨 이런 기관에서 함께 해나가는 이런 행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사가 나날이 또 해가 갈수록 더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포항이 고향이라서 포항에서 태어나서 포항에서 자라고 포항에서 공부하고 포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어릴 때 회색이었는데 요즘 진짜 녹색인 것 같아요. 시장님의 시정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발표자로는 프랑스 소르본 대학 교수님이시면서 얼번 AI 회사의 대표로 계시는 위베르 베르슈 대표님께서 강연을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Hi everyone, 안녕하세요.
Well, it's a great pleasure of being here today. I will be speaking in English to present, in a sense, how AI can support the sustainable journey Mr. Zemeyer was talking about. Few words, maybe. So I'm the founder of Urban AI, which is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urba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6 years ago, when I was a student, so actually, as you are today, I decided to travel the world because I was very interested in urban AI, like in the field of AI and cities. And 6 years ago, you literally had nothing on this topic on internet. So I decided to go on the ground and to meet international experts, researchers, practitioners to understand how AI is transforming cities and how actually AI can be used for sustainable cities. So it was a 6 months trip, 6 months journey, during which I visited 12 cities, including Seoul, Paris, Montreal, Boston, New York, San Francisco, London, Copenhagen, and many others, and during which I met more than 130 stakeholders. I will share with you right now some of the discoveries I made during this journey. In Tokyo, I met Professor Yutaka Matsuo, and he's also actually board member of SoftBank, and Yutaka Matsuo had this wonderful idea of turning people into sensors. Like, you might know that because of the critical geographical situation of Tokyo, it's very important to be able to assess risks and damages during natural disasters very quickly. Like, the very first seconds during a natural disaster are extremely important. And that's why Yutaka Matsuo has this idea to analyze with AI what people are tweeting, what images they are sharing during, for example, an earthquake. And by doing this, he was able to automatically understand what is the impact, for example, on an earthquake, or to better map actually the trajectory of a hurricane, sometimes with a better accuracy than meteorological centers. In London, I met Alison Fairbrass, and Alison Fairbrass used artificial intelligence to automatically detect bat population on Park Elizabeth II in London. And why it's extremely interesting this work? Because actually Mr. Ban Ki-moon mentioned the climate change, and we know that climate change are killing hundreds and actually thousands of species. And because of this Anthropocene, because of this climate bomb, in a sense, more and more species are becoming urban refugees. You know, they are coming into our city. This is maybe something you saw during COVID crisis, you know, with all those videos of animals. And so the question is, how are we able to create a kind of cohesive,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humans and non-humans? And here you can see how AI can help us understand those species coming and living into our cities. And lastly, I really wanted to share this example, which is especially actually important and resonate again with Mr. Mayer's speech and also Mr. Ban Ki-moon keynote. This is Professor Joshua Bengio. Maybe some of you know him. Professor Joshua Bengio is one of the fathers, actuall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e is really concerned, rightly, by climate change. And he's wondering how can we change, actually, the current policies, because climate change is not a scientific problem, it's a political problem. And so he had this idea of using generative AI before ChatGPT hype to show to people how they would be impacted in 2050 by climate change in like the front of their house, very concretely. I'm saying it like very simply, but actually he used a lot of very elaborated complementary AI to do this. And so here the goal is really, in a sense, to use the power of images to make people move, to make them understand in a tangible way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What I observed during this world tour is actually a kind of proliferation and diversif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is the fact that more and more diverse stakeholders are using AI, sometimes for different, contradictory, opposing purposes. And this is actually posing a lot of questions, very important questions. And
you can see here some examples, obviously, of AI being deployed in cities. You have drones, you have autonomous vehicles. I heard that Pohang is famous for also its batteries industry, so it can also be used for smart charging, smart building. And you have many other examples, actually. Generative AI today can be used to enhance participatory planning and public deliberation. This is what is being done in Helsinki and in Dubai by one of our members, Damiano Cerone, with Urbanist AI, and they translate people requests, people need, into visuals, into images. So let's say you're going to share that you would like to remove some parking or that you would like to add some green spaces, automatically the AI will visualize, align with your desire. You have another wonderful example, Mr. Zemayer, referring to public spaces. Ariana Salazar Miranda at Yale University used machine learning to analyze public spaces and how people behave in public spaces. How do they connect with each other? And by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she was actually able to compare the use of public spaces across times in the US and to observe, in a sense, a kind of decline in connection in public spaces, which is a fascinating finding because when you know that your public spaces are less and less being used as public spaces, then what do? What are the next steps? What are your policy to make people connect again in your city? So you see that very concretely, AI can inform people, citizen makers, decision makers into how to create better urban policies. So, in a sense, we just saw the huge potential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 really just shared 1% of what is possible with Urban AI today. Urban AI can also be used to monitor green canopy, to optimize traffic. You have thousands of possibilities, and it's being increased at exponential rates. So the question is, what do we do with all those opportunities? Where to start, knowing that AI can do almost anything? And when you ask this question, it's actually, quite complicated, like it's something very big, very, very huge. So maybe we could reframe it to make it more actionable. How to navigate an information-rich world while having limited attention? Because this is exactly what's happening to us today. Those artificial intelligence, they are basically creating information. They are generating data. And we are today creating more data than ever. We are creating more synthetic data than humanity ever created information in the past centuries. But our attention capacities remain the same. So how do we navigate this new world? I would like to share 3 tools that actually can help each of you, not only, let's say, organizations, cities, on how to navigate a rich information world. The first way of doing it is through concepts. Since the dawn of humanity, concepts have always been used by philosophers, but not only, to unify a complex world, to name an affect, to name diversified sensations. So this is, once again, what we did at Urban AI, not only observing the diversity of AI into cities and the proliferation of this technology, but trying to unify them into joint concepts, trying to find some kind of patterns between all those technology. And so then we created an Urban AI anatomy, and actually I'm lucky enough to share a Korean version because some Korean researcher translated it. And I'm just sharing it because the fact that we can conceptualize Urban AI and to assess different layers, it allows you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to better understand this technology, to understand that ChatGPT, Gemini, or whatever AI technology you want is not just a chatbot, but you have behind this many layers. You have data centers, you have data infrastructures, you have data processing, etc., etc. And you have to be aware of this. You have to understand what is the black box behind the AI to gain power over it and not being weaponized or instrumented by this technology. So really, first element, it's about conceptualizing, knowing if you want. Second element is about orchestrating. And here I should have been more accurate and say federating. How do you not do everything? How do you don't have to control everyone, but to create a kind of unified system where
people are collaborating through AI, because AI is by design a collaborative technology. And on this topic, we've actually been collaborating with a city, and so I can share this quite interesting story. The city of Nantes in France, so less famous than Paris, but still a very great city, decided to create hundreds of events dedicated to AI before using AI. And they did this because they wanted to understand the hope, desires, and fears of their people and of their organizations before launching a policy. And they asked us, they commissioned Urban AI to analyze those hundreds of events to tell them, in a sense, what to do then. And so we analyzed all those hundreds events through kind of narrative, So we had different stakeholders. You had companies, obviously, because in a city, we saw it, you have very powerful companies. You also have experts, researchers from university, such as this one, and you had civil society. And by carefully listening to those people, we found that actually they do not always speak the same language, Companies, they are always talking about productivism, using AI to raise productivity, but they are the only one talking about it. And it's interesting to know this because it means that other people of the territory, other stakeholders, they are not interested by this narrative. Experts, maybe you've heard some expert dialogue, they are always talking about genealogy of AI. They are always telling you, yes, AI was invented in 1956 by John McCarthy, but actually, it's not really interesting other stakeholders. But on the other hand, we also found some common topic, some dialogue where people from different organizations, from different backgrounds are speaking the same language. They might be not agree, but they agree to discuss on this topic. That was the case, for example, on ecology. All stakeholders were interested by ecological dimension of AI. Sometimes they were not agree. Some people say AI will destroy the world. Others will say AI will save the world. But at least you have a common topic. On agency too, all stakeholders were agreed to say we want AI to be empowered, not to be controlled. And this is really gold for a city or even an organization, because when you know your people, when you know the language they are talking about, it means that you should invest in those areas. This is where you should orchestrate your ecosystem. So it gives you, in a sense, a direction. And to conclude, I maybe would like to share a third recommendation. After orchestrating, after conceptualizing, my last advice would be narrating, creating stories. So if I show you this, I assume it means nothing for the most or even for all of you. And that's normal that it means nothing, because we are not machines, we are not algorithms. But if I show you this, if I tell you the story of Odyssey, the beautiful story of Ulysses, who went across the sea, who traveled during entire life and had a wonderful journey during which he met Circe, some witch, some cyclopea, and at the end he came back home, very different but still the same. It speaks to you. It speaks to all of us, actually, because this is our story, the story we're going through, this life journey where we're being changed but still the same. So what does it mean? It means that us human beings, we interact through stories. We are like meaning beings. So I know it might seem quite paradoxical, but in the field of AI, I would tell you, create meaning over information, create stories over data. And it's actually quite interesting because some of the most powerful AI players in the world have already understood this. United States, for example, when they say AI technology to cities, they are not selling technology, they are selling a story. They are selling a narrative. This is what they coined as the smart city. And the smart city is a very powerful narrative because it's a way of infusing a mindset into other countries, other cities. When China is selling also technology and strategically decided to invest in collaboration with Huawei into what they call the safe city,
Once again, they are not selling technology. They are not selling AI. They are selling security. They are selling order. And this is why more and more international cities in Africa, in Asia, even in Europe and in South America are being interested not by the technology but by the narrative they are selling. And this is something we've been expanding in one of our reports called Geopolitics of Smart City. We are currently working at Urban AI on mapping all the narratives around the world and encouraging diversified narratives. The question really is, how can we move beyond smart city and safe city to create other narratives? We collaborated with the Montreux Jazz Festival. I heard some jazz in background song while coming today. So the question is, how can we hybrid AI with jazz? Or how Mr. Ban Ki-moon was talking beautifully about flow leadership. And in Seoul, you have those beautiful water stream. So how do we use AI to empower this river, this flow leadership? That's the questions we're working on. And that's maybe the question I would like to ask you to conclude this keynote. Specifically today in Pohang, a city with a maritime legacy, beautiful maritime legacy, a city open to the sea, open to the world. Well, how will you navigate the AI revolution? What will be your odyssey?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숨가쁘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본에서 오신 료 야마자키 스튜디오 L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번 세션에는 또 특별 게스트가 한 명 있습니다. 우리 한동대학교 UNAI 어스파이어 박정수 학생이 일본어로 강연을 하시기 때문에 일본어를 한국어로 통역을 지금 즉석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박정수 학생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I'm from Japan, and then okay. このシンポジウムの主催者に僕は日本語しか喋られないということを伝えるのを忘れてました。 저는 이 전인적 세계 시민 위크에서 일본어만 전한 줄 알았는데 で、ここへ来て日本語の通訳さんがいないってことを知って、何とかして探してくださいって言ったら、授業中だった学生さんが日本語喋れるよって言って通訳を今担当してくれてます。 일본어밖에 하지 못하는데 갑자기 오셔서 일본어 통역이 없다고 들어서 수업 중인 제가 갑작스럽게 통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동 글로벌 유니버시티. さて、時間がありません。20分という時間を与えていただいてますので、その間に僕が経験してきたプロジェクトをシェアしたいと思います。 자, 시간이 없는데 이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제가 경험해온 모든 지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自分の仕事のことをコミュニティデザインというふうに呼んでいます。コミュニティデザインというのはどういう言葉なのかというと、少し前に置いてある書いた通りなんですけれども、人々と一緒に地域の課題を解決していく、そんな仕事のことをコミュニティデザインというふうに呼んでいます。 제 직업은 커뮤니티 디자인을 하는 커뮤니티 디자이너입니다. 커뮤니티 디자이너는 커뮤니티 디자인은 사람들의 요구를 듣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직업입니다. どんなふうにしているのかというと、この4つぐらいなんですね。地域に呼んでいただいたら、その地域の人たちの話を聞いて、みんなで集まってもらったらワークショップやって、それからチームビルディングって言ってますけど、組織を作って、で地域づくりの活動を開始してもらう、こういうことを普段仕事でやってます。 제 직무 내용은 저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워크숍을 열어서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팀 빌딩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그 지역 사람들의 요구를 듣고 같이 지역과 건물을 실현해 나가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で、うちの事務所はそんなに大きくなくて大体20人ぐらいのスタッフと一緒に1年間に30地域ぐらい、日本の中ですけど日本の中の30の町でお仕事をしています。 제 스튜디오엘은 20명 남짓한 직원들과 함께 1년에 일본에 있는 30여 군데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今までに280地域ぐらいのコミュニティデザインに関わってきたということで、割となんていうの、西日本と北海道でのプロジェクトが多いですね。 지금까지 해왔던 프로젝트는 280여 개의 프로젝트를 해오면서 주로 홋카이도, 북해도와 서쪽 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で、どんなフィールド、どんな分野で仕事をしているのかというと、大きくはこの5つぐらいの分野で仕事をしています。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 하면 이 5개의 분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もし行政、役所がですね、公園とか図書館とか博物館、こういうものを作ろうとしたとき、まず地域の人たちに集まっていただき、そこ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のかということを話し合い、でこの話し合った結果を設計に反映させていく、そんな仕事が一つ目の分野ですね。 첫 번째 분야는 만약에 시청에서 도서관이나 이런 행정시설을 공공시설을 만들 때 그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바로 그 건물의 설계에 실현해 나가는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それ以外にも行政の計画ですね、行政のマスタープランとか総合計画、全体の計画、それから分野ごとの計画もあります。福祉計画、環境計画、教育計画、こういう計画作る時も役所の専門家、エキスパートだけではなくて市民の意見を聞きながら計画に反映させていく、そんな仕事もよくやります。 그 외에도 행정계획, 예를 들어 종합계획, 전체적인 계획, 복지계획을 세울 때도 행정 업무에 계신 분들만이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시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면서 소통하는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でそれ以外にも、商業施設を作るですね、これ商業施設の時も住民参加で、商業施設を考えたり、それから企業の社員のトレーニング、こういう仕事もしています。 그 다음으로 상업시설을 만들 때 이것도 역시 주민분들의 말을 듣고 또 회사에서 진행하는 기업 연수일 때도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실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で、最後ここですけど、市役所の職員がワークショップをやったり、人々の意見をまとめたりするっていうことも大切になってきますので、今日本の、どれぐらいだろう、100ぐらいの市役所の職員にトレーニングをしてコミュニティデザイナーになってもらう、そんなこともやっています。 그 외에도 행정연수와 같은 예를 들어 시청의 직원들에게도 교육을 진행하는데 지금 현재 일본의 100여 개의 시청과 협력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さて、280ぐらいのプロジェクトがあると言ってますけれども、そのうちの今日は一つだけですね、皆さんにご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 아까 먼저 280여 개의 프로젝트를 해오셨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ちょっと変わった名前です。オニクルって書いてるんですが、オニクルというのは日本の大阪にある図書館とか音楽ホールとか、いくつかの施設が入った複合施設、これ行政の建物ですね。 네, 이름은 오니쿠르라고 조금 귀여운 이름인데 이거는 오사카 부에 있는 도서관과 음악홀 등 모든 것이 다 있는 시민 행정 종합 시설입니다. 1階、2階あたりには音楽ホールが入っていて、子育て支援の場所もあったり、上の方には図書館があったり、市民活動センターが入ってたりする、いろんな要素が入った建物です。 1층과 2층에는 아이들의 육아를 지원하는 그러한 부서가 있고 6층에는 도서관 등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でこの建物を設計するのはまあ普通に設計をすればいいんですけれども、ただなんかこの子育て支援2階に入っていて、子供とかお母さんお父さんがここに来てるけど、6階ぐらいに図書館で絵本がある。子育てしている人たちが6階に絵本があることってなかなかわからないとか、この階ごとに分断されてバラバラになっちゃってるのがちょっともったいな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した。 그러는 와중에 저는 이제 2층에 육아 지원 부서가 있는데 6층에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육아를 하시는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6층에 있는 도서관을 존재를 모를까봐 조금 걱정이 됐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だから設計上は実はここに大きな穴が開いてまして、これね、これぐらい大きいかな、こんな大きな穴開いてて、ちょっと上の階で何が起きているのかを見えるようにしてあります。 그래서 설계상으로는 2층에서 이제 6층이나 위층이 뭘 하는지 보일 수 있도록 엄청나게 큰 구멍을 뚫어서 볼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だから2階にいても3階とか4階までは見えるから、あ、ちょっと上で面白そうだって言ってこう上がっていくって、そんな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ね。 그래서 2층에서 이제 아이들과 같이 놀고 있을 때 3층, 4층에서 뭘 하는지 볼 수 있기에 뭔가 재밌는 게 있는데라고 하면서 올라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ところが建築でできるのはその辺までです。2階とか3階までは見えるけど、6階っていうともうほぼ見えなくなっちゃうので、なんか違う形で結んであげないと、つないであげないといけないなと思ってます。 하지만 건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구멍을 통해서 2층에서 위층이 뭘 하는지 보여도 그 위에 있는 6층, 5층, 6층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Thank you. で6階に例えば絵本がたくさん置いてあるなら、ボランティアの人たちがそこへ来て絵本をカートに乗っけてエレベーターで2階まで降りてきて、で2階のお父さんお母さんたちに絵本の読み聞かせをする、こういうことがコミュニティの力でここをつないでいくことができるんじゃないか、そう考えたんですね。 하지만 커뮤니티에는 한계가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 소통하는 것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6층에 있는 도서관에서 동화책을 가지고 2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람들이 내려오면은 2층에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는 동화책의 존재를 알게 되고 또 그것이 소통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なので地域の方々100人ぐらいに集まっていただいてワークショップをやって、コミュニティの人たちが会をつないでいくという、そういうプロジェクトを立ち上げました。 그래서 저희는 지역에 있는 1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모아서 커뮤니티로 사람을 통해서 소통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개설했습니다. ただコミュニティ住民参加型、住民参加って言っても、実は結構ね、住民の人たちと市役所の人たち両方学んでもらわないといけな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하지만 아무리 주민 참여형 계획이라고 해도 주민만이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ユーザーって書いてますけど、左側住民の人たちはなかなかこの施設の管理者マネージャーの気持ちがわからないし、このマネージャーの方、市役所の人たちは住民の気持ちがあまりわからない。だからお互いを学び合うっていうワークショップをやりました。 예를 들어 이용자는 관리자의 그런 고충을 모르고 관리자는 또 이용자의 불편함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의 불편함을 배우는 그런 워크숍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なので今書いてあるものが上になんかワークショップのマークがいっぱいあるんですけど、これはですね、なるべくユーザーがいろいろ学んで、役所って何やってんだろうと、行政ってどういうことを考えてんだろうって、こういうのを考えて学んでいくっていうのがここの上にあるワークショップたちです。 이런 저기 5개의 워크숍 사진이 있는데 이런 워크숍들은 시민들이 관리자 행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워크숍들이었습니다. で反対にですね、マネージャーの方が市役所の人たちが市民のことを勉強する、学んでいくっていう勉強会がこの2つですね。 반대로 저기 2개 있는 이제 공부회가 있는데 이것은
행정 업무에 계시는 분들이 시민들의 고충과 불편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워크숍이었습니다. でそれでそれらをですねずらっと並べていくと大体4年間ぐらいかけて図書館施設公共施設を作りながら中のコミュニティのチームも作っていくということができます。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 4년 동안 워크숍과 연수를 통해서 커뮤니티의 사람들과 행정이 같이 만들어 나가는 시설을 계획했습니다. で、今まで紹介した一つずつのワークショップについてご説明しようと思ったんですが、今日はあんまり時間がないのでパパッと写真見てもらうだけにします。 그래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없는 관계상 하나씩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こんな感じで、オープニングですね。最初はそれこそその市役所の市長さんとか僕とかあと建築家とかですね、ここでは伊藤豊夫さんっていう豊伊藤っていう建築家が建築を担当してくれたんですが、建築家とかコミュニティデザイナーとか市長とかと一緒にシンポジウムをやって、これからプロジェクト始まりますよ、キックオフっていうんですかね、キックオフプレゼンテーションというかそういうのをまず最初にやって、それを地域の人たちにみんなに見ていただいてワークショップに参加してくださいって呼びかけました。 그래서 첫 번째로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시청의 시장님과 건축가들이 모여서 만드는 심포지움을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께 보여드렸습니다. でその後集まってくれた人たちと一緒に、当時はその COVID-19 のパンデミックの時期だったのであまり近寄れないからスマートフォンなんかを使ったワークショップをよくやってました。 당시에는 코로나가 유행했었던 시기여서 같이 접근할 수가 없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で皆さんが言った内容をコミュニティデザイナーとかが横で聞いて、どんな空間になっていったらいいのかというのをどんどん書き込みながら設計に反映させていくということをやってます。 그래서 저런 워크숍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디자이너들에게 불편함과 고충을 얘기하고 그것도 서로 이해해서 아이디어로 계승시키는 그러한 워크숍을 진행했었습니다. この時はまだこうやって人間がアナログに手でこうやって絵を描いてたんですが、最近の我々のプロジェクトは生成 AI がこれを描いてくれるっていう、さっきフバートさんが話されてましたけど、生成 AI で絵を描いてもらうっていうのも最近はチャレンジしてます。 이때 당시에는 직접 사람이 손으로 직접 그림을 그렸었는데 지금은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出てきた図面、図面が描けたらそこにさらにですね、平面図の上に市民がもっとこんなことやりたい、こんなことやりたいっていう意見をどんどん載せていきます。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시민분들이 만든 아이디어와 필요한 집기를 평면도에 배치하면서 구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あとは意見出すだけじゃなくて、実際自分たちが中で活動しますから、その活動の練習もします。 그거 아이디어로 기획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시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그 시설을 사용하는 준비를 합니다. これお外で活動しているのは何でかというと、まだ建物が建ってないからですね。だから屋外で活動の練習をし続けて、建物ができたらこの人たち建物の中で活動すること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 지금 저기 사진을 보시면 야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아직 건물이 설립이 안 됐던 상황인데 이제 저기 야외에서도 건물에서 할 활동들을 연습하면서 직접 체험해보는 모습입니다. なので、建物が完成した時のオープニングパーティーも市民の人たちがいろいろと盛り上げてくれました。 그래서 이제 행정시설인데도 행정시설이 오픈됐을 때 시민분들이 직접 리본 커팅식에 참여하면서 주최자가 되셨습니다. あとはさっき言ってた役所の職員が住民ユーザーのことを勉強していく、これもや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 업무에 계신 분들이 직접 시민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워크숍도 진행을 했습니다.
これは市役所の職員の方々がいろんな場所の公共施設を見て、市民参加型でどうやってマネジメントしていくのか、こんなことを学んでいる風景です。 이거는 시청에 일하시는 종사하시는 직원분들이 직접 활동을 하면서 시민분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활동입니다. で、このメンバーがさっきの建物の管理者側なので、その人たちが市民のことを学んで、市民は市民でワークショップやりながら活動を生み出していく、この両側からこのプロジェクトを進めていったということです。 이제 저기 사진에 계시는 분들이 이 행정시설을 관리하시는 관리자분들입니다. 관리자분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에 계시는 분들은 시민분들을 이해하고 그렇게 양쪽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それで結果的にオープンした建物の中で今市民がいろんな活動をしてくれています。 그래서 완성된 시설 안에서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結構開放的な建物なのでいろんな場所で活動ができる、つまり建築ができたというだけじゃなくてコミュニティがここに関わってこの後のマネジメントが進んでいくということが大事な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상당히 개방감이 있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을 통해서 건축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사람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완성시켰습니다. なので今皆さんが大阪にもし行かれてこのオニクルっていう建物の中入っていくと誰かが何かやってておいで、韓国から来たのおいでってめちゃくちゃ誘ってくれると思います。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오사카의 오니쿠르라는 행정시설을 가시면 너 한국에서 왔구나라고 따뜻하게 환영하실 겁니다. 時間がないか。ですね、日本においては1960年ぐらい税財源ですね、税金足りなかったんですけど経済成長して税金がたくさん使えるようになったのが70年代ぐらいです。 일본은 1960년대까지는 세금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 이러한 행정시설에 투자를 못했었는데 1970년대 이후로부터 공공시설에 투자하는 세금이 많아져서 이러한 행정시설이 많이 설립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ところが2010年に至ってだんだん税金また少なくなってきちゃったので、これまでの価値の部分は住民が担っていくということが大事にな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하지만 이제 2010년부터는 또다시 세금에 대한 제한이 낮아졌기 때문에 세금 투자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투자는 이제 시민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だから韓国でこれから街づくりとか公共施設が作られる時もぜひですね、住民とともに設計を考え運営マネジメントを考えていく、そんなことになるとい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気がします。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에서 이러한 행정시설을 만들 때도 주민분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더욱더 이러한 행정시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今古い建物を改修してコミュニティデザインを学ぶことができるラーニングセンターっていうのを作ってますので、もしコミュニティデザインの方法を知りたいという人がいたらぜひ検索してみて日本に来ることがあったらそこで研修を受けてみてください。 지금 현재 일본에서 이런 커뮤니티 디자인을 배우는 양성소 러닝센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흥미가 있으시면 나중에 찾아보시기를 권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르 야마자키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놀라울 정도로 저희 통역을 잘해주신 박종수 학생에게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마지막 연사로는 저희 NIBC 코리아의 김문규 대표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약 3시간 정도 분량의 발표 자료인데 10분 안에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도전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실제로 저희가 꿈꾸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를 제대로 진단을 해야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렇죠? 저는 수도권 집중, 이 과다 집중이 한국 사회의 발전을 막는 하나의 병목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목 현상이라는 말이 되게 어렵게 느끼시겠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딱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부분들을 다 해결해도
전체가 나아지지 않는 현상을 병목 현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수도권 집중 문제가 그런 한국 사회 병목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지역 산업, 심지어 지역 대학 위기조차도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이 수도권 집중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은 지방에 정말로 살기 좋은 도시 만드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 도시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 대부분이 산업도시나 관광단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포항과 아주 비슷한 규모의 그런 도시들, 여기 나온 많은 도시들도 이미 글로벌 혁신 도시로 자리 잡고 있는 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포항이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반드시 믿고요. 그렇게 포항이 그런 도시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프로젝트가 중요한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토부가 사실 이미 지방 도시를 살리는 롤모델로 저희 프로젝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관할하에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고, 포항 글로벌 기업 혁신 파크라는 이름 하에 신산업 밸리라는 일터, 세계 시민 교육 허브라는 배움터, 글로벌 커뮤니티 타운이라는 일터,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도시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세 개 모두를 글로벌 스탠다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는 것, 이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세 개 다 균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고 구상하는 것, 이것이 저희들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각각 세 개 부분을 아주 짧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산업 혁신 밸리입니다. 신산업 혁신 밸리의 목표는 포항만의 강점을 살려서 이곳에 새로운 산업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동대학교와 그리고 한동대학교가 함께 만드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센터, 그리고 그 옆에는 대기업의 연구소와 본사가 같이 협력을 하는 매우 혁신적인 공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각각의 기관들이 각 프라이빗한 부지를 갖고 있지만 일부 공간을 내어서 공용 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곳을 보테니컬 가든 개념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같이 소통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들, 2차 전지나 AI나 바이오 같은 여러 산업들이 서로 융합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공간이 될 것입니다. 보테니컬 가든 바깥쪽에는 천마지 호수까지 거의 1km 되거든요. 굉장히 큰 규모의 긴 중앙 공원을 공동체의 정원으로 만들어서, 이건 단순 공원이 아니라 여기에 대학과 기업과 정부가 협업해서 만드는 수많은 이벤트들이 열릴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세계시민 교육 허브입니다. 사실 교육 문제 하나만으로도 지역을 떠나겠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할 만큼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 프로젝트에서는 과학기술 종합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대학교 이후의 평생 교육까지 우리의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세계시민 교육 허브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 세계시민 교육 허브를 메인 이끌 주체는 오늘 이 본 행사의 주최자인 UNAI 코리아입니다. 사실 AI 시대에 지식보다 지혜가 훨씬 더 필요한 이 시대에 정직과 성실과 책임 존중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전인적 세계 시민 교육을 하는 그런 단지가 될 것입니다. 여기는 이미 운영 중인 한동 글로벌 학교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반대편에는 과학기술 특화의 스템 교육을 커리큘럼을 하는 국제학교도 들어서게 되고요. 공립학교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통합적으로 만드는 통합학교가 들어서게 됩니다. 각각의 학교들이 별도로 존재하지만 이 모든 학교들을 통합적으로 UNAI 코리아가 관리를 하면서 모든 학교들이 방과후 커리큘럼 등 이런 부분들을 휴먼 커리큘럼, 세계시민 교육 과정과 과학기술 교육 특화, 스템으로 전체 총합 관리하게 됩니다. UNAI 코리아와 포항시와 한동대 같이 협력한다면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 상상할 수도 없지만 사교육이 필요 없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교육 공동체, 커뮤니티 할 수 있지 않을까? 교육 때문이라도 여기에 살고 싶은 곳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입니다. 글로벌 커뮤니티 타운입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를 저희가 거의 4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좋은 도시 정의가 뭐냐? 그게 단순히 빌딩이나 좋은 공간만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에는 핵심은 사람일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좋은 사람들이 여기 모이느냐에 따라 그 도시가 얼마나 좋냐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동대학교가 포항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많은 학생과 동문들의 마음을 울리는 말, 이 Why Not Change the World와 공부에서 남주자라는 이 가치관과 철학이 저희 학교와 교육의 영역을 넘어서서 우리의 1터와 3터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목표가 단순 도시 개발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도시는 청년들이 졸업하고 창업도 하고요. 그들의 자녀가 교육도 받고 시니어가 될 때까지 오래 머무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가 되면 건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저희 프로젝트에 그런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임상 전문 특화 병원 설립이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입니다. 서울에 아주 좋은 아무리 큰 비싸고 큰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도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웃이에요. 아파트인데 서로 모릅니다. 이웃과 커뮤니티가 없는 이곳에 저희는 진짜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한번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이게 실제 사는 저희 아파트 단지예요. 굉장히 서울에서 예외 사례인데 건설사가 놓고 간 비어있는 공간에 그 아파트 단지에 40명의 엄마들이 힘을 뭉쳐서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책만 빌려주는 곳이 아니고요. 매주 이벤트를 엽니다. 짧게 영상 5초만 보여줄 수 있나요? 저기 앞에 연주하는 사람들이 아이들 엄마예요. 한 달 동안 연습해서 아이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요. 네, 다음 장. 아이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발런티어로 나서서 도서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다음 장 보시면요. 작가가 와서 이벤트를 하는데 100명의 어린이가 그 작가 10권의 책을 다 읽어와요.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엄마들이 가르쳐주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성교육을요. 국내 최고의 인플루언서가 와가지고 직접 가르쳐줍니다. 진심을 가지고 이 동네를 섬기고자 하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을 때 이 커뮤니티 때문에 이 아파트 단지에 살고 싶다,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떠올린 아이디어입니다. 만약에 저희 단지가 한 590세대 정도 되거든요. 봉사자가 40명이 한 7% 정도 됩니다. 기업혁신파크가 만들어지면 5,900세대인데 똑같은 비율을 적용하면 여기에 만약 400명 정도의 발런티어, 이 도시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오피니언 리더로서 여기에 커뮤니티를 이끌어 간다면 굉장히 새로운 개념의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40명 중에 6명은요 거의 밤을 새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완전히 헌신된 사람들의 6명의 코어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요 전체는 5,900세대지만 정말 여기에 헌신된 60명의 리더십들이 이 마을과 도시의 문화를 이끌어 나간다면 정말 좋은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지역의 리더십과 국제 전문가 그리고 은퇴한 시니어들까지 같이 모일 수 있는 천마지 리더십 커뮤니티 단지도 이런 기획하에 제가 같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전체 마스터 플랜인데요. 지금 이 7, 8분이라는 시간 동안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다 말씀 못 드리는 게 굉장히 아쉬운데 사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요 한동 대학만 할 수 없고 포항시와 UNAI 코리아와 또 여기 앵커 기업인 에코프로 포스코피차임이 함께 할 것입니다. 정부와 대학과 기업과 국제기구가 한 뜻으로 같이 하는 프로젝트는 국내에 없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저는 한국의 지방 도시를 살리는 롤모델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협력은요, 이 대학과 기업과 정부와의 협력은 개발 단계에 그치지 않고 이 도시가 조성된 이후에도 운영 단계까지 계속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 장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사실 저와 저희 팀이 정말 3년, 4년 넘게 고민을 하면서 이 도시를 만드는 과정이 마치 도시를 창업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의 스타트업이 탄생해서요. 제대로 된 기업으로 성장하고 이게 더 나아가서 유니콘 기업까지 되는 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안에 고난과 역경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냥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도시를 만든다 치면은 어려움은 훨씬 덜할 것 같아요. 근데 스타트업이 기존 방식이 아닌 혁신적인 걸 뭔가 하려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비가 많이 있듯이 이 프로젝트도 여태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 5년, 10년 엄청난 고비들을 많이 넘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보태주시고 만약에 그 모든 고비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넘어서서 진짜 제가 오늘 설명했던 이 도시가 만들어진다면 정말 이거는 하나의 도시개발 사업이 아니라 포항 도시 전체를 살리는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 글로벌에 만들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시지 않을까 꿈꿔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냥 계속해서 숨가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해 주신 네 분의 연사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 무대로 올라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게라도 네, 패널 토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기업혁신파크 프로젝트에서 저희 김문규 대표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는데 기업혁신파크는 우리 모두가 같이 만들어가는 한국의 지방도시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롤모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아까 발표에서 봤지만 저도 세계 시민 교육 허브라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멤버 중에 한 명이라서 저도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다음번에 포항시가 인바이트를 하든 한동대학교가 다시 인바이트를 하든 한 분 한 분 연사님을 모시고 진짜 포항 지역 사회를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곧 생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거의 세팅이 돼가고 있는데 저희 네 분 연사님 올라오실 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긴 시간을 함께 하고 계셔서 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 가지 질문을 짧게 드리고, 짧은 대답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포항시장님께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포항시가 2차 전지, 수소, 바이오 이 세 개의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이 돼 있고, 그다음 최근에 복합 해양 레저 관광 도시로도 지정이 되고, 또 국토부 선도 사업인 기업 혁신 파크에도 지정이 됐는데, 이 저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지방 도시를 위한 모든 프로젝트에 다 지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프로젝트를 다 유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이게 다른 도시에 제가 알리지 않겠습니다. 네. 예, 저기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시가 여러 가지 정부로부터 특화단지나 특구나 이런 거는 지정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많이 받았는데 뭐 그 비결은 여기 이 좋은 세계적인 한동대가 있는 거하고 포스텍이 있는 거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그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일부 눈에 보이는데 포항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거든요. 저는 많이 놀지만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니까 그런 것들도 또 도움을 받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걸 정부가 지정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거 여러 가지 전후에 그걸 염두에 두고 몇 년간에 걸쳐서 관련 용역을 해놓는다든지 연구소를 키워놓는다든지 이런 것 등을 다 해서 정부가 이제 공모를 하면은 그게 빨리 어플라이를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다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한동대와 같은 좋은 대학에서 우수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은 게 그게 제일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짧은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여기 지금 저희 대학생들이 많이 와 있는데 혹시 여기에 미래 시장을 꿈꾸는 청년이 있다면 꼭 한마디 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포항에서 저 창업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 김문규 대표님께서 기업혁신파크 저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저런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외에도 다른 지역도 관련된 그런 그 창업센터나 이런 것 등을 곳곳에 지금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면은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을 겁니다. 오늘 우리 시에서 발표한 천원주택 이런 것도 있거든요. 우리 여기 한동대생들도 주변에 나가서 3, 4학년 때 방을 많이 빌려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5년 이내 적어도 3,500세대의 천원주택을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 창업하는 청년,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이 좀 주거 비용을 적게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창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가 포항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김명규 대표님 발표하신 것처럼 수도권 집중이 너무 심해져서 이게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포항 같은 데서 창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하면은 결국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굉장한 기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포항에서 더 큰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어서 야마자키 류오 대표님께 질문 드립니다. 저기 혹시 시장님이 포항의 커뮤니티 디자인을 총괄해달라고 부탁하신다면 맡으실 의향이 있으신지.それはもうもちろん答えたい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ジョンスさんが通訳としていてくれないと無理ですね。もちろん答えますね。答えたいんですけど、でも通訳としてジョンスさんがいないと僕には無理です。 당연히 응할 당연히 대응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통역 제가 없으면 안 된다고. 아, 네. 포항의 운명이 우리 박정수 학생에게 달렸네요. 저기 짧은 질문 하나 더 드리면요. 만약에 저희 한동대 학생이 이제 커뮤니티 디자이너의 코디네이터나 리서처로 참여를 하려고 한다면 꼭 필요한 핵심 역량 한 가지만 추천해 주시면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はい、コミュニティデザイナーとして仕事をする上で僕が一番心がけていることは人の意見を否定しないですね。僕たちはよそ者として地域に行きますので、地域の話を皆さんの話を聞いているときに否定しない、これ一番心がけています。 저희는 회사 프로젝트로 지역에 갔을 때 이제 지역의 타인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대 학생이 만약에 커뮤니티 디자인을 하겠다고 하면은 사람의 말을 끝까지 경청할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どんな意見が出てきてもいいですね、さらにこうしましょう、イエス、アンドっていう会話の方法というのを常に意識しています。 어떠한 의견이 나와도 부정하지 않고 긍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아갑시다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なのでもしコミュニティデザイナーになりたいっていう学生さんがいるなら、普段の会話から否定しない、いいですね、さらにこうしましょうっていう会話、こういうのを練習していかれるといい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그래서 혹시 커뮤니티 디자인이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은 저는 평소부터 일상생활에서 부정하지 않고 긍정한 다음에 제안을 드리는 화법을 연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で実は結構ね難しいんですね。これ否定、いやいやいやとかって否定から入るのは割と簡単なんです。でも自分と違う意見なんだけど肯定しながら話を進めていくというのは結構頭使う、結構難しいことだと思うので、こういう練習をされると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ね。 사실 본인과 다른 의견을 일단 긍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안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머리를 쓰는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진짜 커뮤니티 디자인을 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의견을 정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먼저 긍정을 하고 제안을 하는 화법을 연습하는 것을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そうやって肯定し合って何でも受け入れられてるっていう思うようなワークショップじゃないと、多分住民の人次から来たくなくなっちゃうんですよね。だから必ず楽しいな、何でも受け入れてくれたなって、そういう場所を作るのがコミュニティデザイナーの仕事だと思います。 그래서 커뮤니티 디자인이라는 일에서 중요한 것은 부정하지 않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주민분들이 자꾸 계속 무언가를 제안했을 때 이건 안 됩니다 라고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는 이제 여기 더 이상 오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긍정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베르슈 대표님께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하신 것 중에 생성형 AI 공론장이 정책 반영까지 이어지려면 운영 프로토콜에서 무엇이 꼭 필요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 시작을 포항시에서 시작하려면 포항시에서 가장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짧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Yeah, thanks for your question. And it is indeed a kind of fundamental question, like where to start when we want to have a kind of vision or policy. Usually, the first element we recommend, and actually it's quite close to what you were sharing, is listening. It's listening actually to your people. You know, I presented a bit, but listening to your people, to your history, to your legacy, to who you are. What really matters, and I'm always saying it to all our city makers, partners, and AI is a hype word now. So it's getting a lot of attention, a lot of light. But what is important, it's not the AI, it's behind the AI. What's the vision you put into this technology? So really what I would recommend is discussing it collectively as it's happening right now, actually, and gaining attention of what you want and what you don't want. And like this, you will be able to shape a kind of collective political vision on your AI strategy. Thank you. 우리 마지막으로 김문규 대표님께 질문드립니다. 오늘 발표를 짧게 하셨긴 했지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일 도시개발 사업이 아니다. 포항을 포함한 지방 소멸을 해결을 위한 파일럿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 왜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하시고 왜 이 프로젝트가 그런 프로젝트라고 주장하시는지 말씀하시는지 짧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조금 길게 해도 되죠? 짧게 네. 하겠습니다. 이미 그런 취지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국토부에서 거의 10년 동안 막대한 예산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출산율은 낮아지고 지방 소멸이 있으니까 이걸 살리는 새로운 모델을 해보자 해서 선정된 프로젝트가 저희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취지 자체가 그렇고요. 제가 좀 제 개인적인 나눔을 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성경책 맨 앞에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할 때 매일 하나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그러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심히 좋았더라 그러시거든요. 저는 진짜 그 이해를 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오남매 아빠거든요. 근데 아이를 키울 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가 임신하면요 10개월이 걸려요. 10개월 동안 부부가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야 돼요. 방도 만들어야 되고요. 침대며 아이 옷이며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그때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 거니까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언제 심이 좋은지 아세요? 딱 만들어진 방에 애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침대에 딱 누이는 순간 심이 좋아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좋았던 건. 왜냐하면 제가 만든 모든 것들을 누리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행복해요. 저희 도시를 만드는 기획하는 입장에서 똑같은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 비교를 하면요. 예를 들면은 아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부부의 그런 협력이 있잖아요. 도시는 누가 협력해야 될까요? 네, 다 같이 해야 되거든요. 특별히 우리 시장님, 시와 그리고 대학교, 정부, 국지 모든 멤버들이 같이 협력해야 돼요. 부부가 싸우면 누가 가장 손해를 볼까요? 아이가 손해를 봅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싸우거든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정말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고 협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각 주체마다 정부와 대학과 기업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참아야지, 협력해야지.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대학과 기업과 정부가 각각 추구하는 가치는 다르지만 한 방을 위해서 같이 한 팀이 돼야지. 이럴 때만 좋은 도시가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포항은요 가능해요. 왜냐하면 한동대학이 있고요. 또 포항시를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이끄시는 시장님이 계시고요. 또 더 이상은 이대로는 방치할 수 없는 기업의 니즈가 있습니다. 사람을 못 봐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도시가 포항으로 보기 때문에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성공하게 되면 똑같은 모델이 전국에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고 대학마다 땅이 있어요.
그 대학을 중심으로 기업과 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이 모델이 각 지방 도시에 다 퍼질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단순히 이 프로젝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포항이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너무 감동의 메시지를 클로징을 너무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너무 수고해주신 네 분의 연사님께 우리 다 함께 진짜 마지막으로 큰 박수를 한번. 네, 감사합니다.